이곳에는 10대 중반에서 성장을 멈추고 수백 년을 사는 장수민족 이별의 일족 유르프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 알게 모르게 사라져가는 기억을 글이 아닌 히비오르라는 천을 짜서 남기고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사이가 좋은 세 아이들 마키아, 레일리아, 크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마키아는 왠지 모를 소외감에 항상 외로워했는데요. 그런 마키아에게 장로는 위로해주며 늘 해주는 충고를 해줍니다. でももしこのイオルフを出ることがあれば外の世界で出会いに触れたなら誰も愛してはいけない愛すれば本当の一人になってしまう 그렇게 밤이 되고 마키아는 우연히 레일리아와 크림의 연애인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도 그런 걸 못 본다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레나토모리를 이끌고 온 메지테 왕국의 기사들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른 장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히비오르 저장소에서 장로를 찾던 중 역으로 갇히고 맙니다. 그렇게 메지테 왕국에서 온 이조르 사단장과 장로가 대치합니다. 我々の生活は布を織り日々を織るその単調な繰り返しあなた方とこのように交わることはそれを決めるのはあなたではない王の命令です 오래 살고 천을 엮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요르프는 그저 당하기만 하는데요. 그때 레나토 한 마리가 갑자기 온몸이 타서 죽는 붉은 눈병에 걸려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킨 레나토는 그대로 마키아가 있는 히비오르 저장소에 들어왔고 마키아는 도망치던 중 얼떨결에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도중 레나토의 붉은 눈병이 약화되었고 매달려 있던 마키아는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진 마키아는 이미 타버린 히비오르를 껴안고 그저 숲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만 슬픔에 세상과 이별을 하려는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움막을 발견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곳에는 도적에게 습격당한 여자의 시체와 울고 있는 그녀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마을과 히비오르를 거래하던 상인이 먼저 와 있었는데요. 이미 엄마를 잃은 아기에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엄마가 재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상인은 이야기하지만 마키아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おもちゃじゃないおもちゃじゃありません私のヒビオルです 그리고 둘은 숲을 나아갑니다. 이 앞에 어떤 만남과 이별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말이죠. 変な匂いお日様の匂い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는 오리지널 극장판 애니로 10대 중반에서 성장이 멈추고 수백 년을 사는 장수민족 유르프의 고아소녀 마키아가 갓난아기 아리에를 주어 같이 성장하며 엄마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의 작화와 연출, 부음까지 작품에 딱 맞아떨어져 더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스토리는 모성과 이별, 악용되는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제답게 심파물이지만 뭐랄까요, 느낌이 울어 이래도 안 울어? 독하다 독해 라며 강요하는 심파물하고는 다른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용과 장수족이 나오는 판타지물에 생각지도 못한 모성을 더해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보통 사람보다 오래 사는 종족들의 비극, 동화에 나올 법한 전설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왕국과 그로 인해 생기는 비극을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는 심파물이 흔치 않아서 눈에 띄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후반에 갈수록 보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건너뛰는 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터는 메인 주인공인 마키아와 아리엘의 엄마로서 아들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존재들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왕국 때문에 변하는 레일리아와 크림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기대는 자와 멈춰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왕국 측은 상당히 무능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줘서 호감은 안 갔지만 그 중에서 군인인 이조르는 작가의 생각을 전하는 캐릭터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심파울은 평가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기려고 보는 작품을 평론가가 아닌 우리까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소하게 남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